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 김경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ETF에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바이두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서양이나 영미권에서는 이 바이두를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중국 언론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조금 찬밥 신세로 보이는 정도로 어조로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견제하는 그런 어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이두가 자동차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는 이 바이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일 전거래일 주가를 보게 되면요, 바이두는 전규장에서는 3.93% 하락한 322.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 장외 시장에서는요 0.19% 하락한 3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갭다운으로 장이 시작한 후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경기 부양책을 바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 우려를 좀 잠재우는 어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줄이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장외시장에서는 보합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근 상승세를 보이다가 저번 주와 이번 주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최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전거래일에서 보면 저가가 29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낙폭을 줄이면서 322달러까지 올린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그렇게 미국채 금리 상승세로 인한 그런 위축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두 보면요,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 진출, 업계에서는 왜 바이두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볼까? 바이두下场造车为什么不被业界看好? 이렇게 왜 좋게 보지 않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는 이 바이두를 좋게 보는 게 이 바이두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런 첨단 기술이 새로운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아크 사단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가 이 혁신적인 기술에 굉장히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이렇게 자금 매집을 하면서 이 바이두 주가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서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객관적 평가를 내려서 바이두가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업무한 경력이 없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긴 했지만 실용화돼서 캐시카우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평가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비평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두 전기차 시장 진출은 새로운 먹거리 확보, 자신들의 AI 기술 상용화 등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은 기술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몰려드는데 특히 사업이 전성기를 맞기 전에 선점 다툼이 치열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화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 전기차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최근 소식에선 샤오미도 전기차 진출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란 샤오미 관팡, 그래서 샤오미의 관계자는 어떤 확답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잠시 아무 얘기는 안 하고 있어도 샤오미가 이렇게 전기차 시장 진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업정보부, 여기는 공신부라고 돼 있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요, 산업정보부 인재교류센터 전문가가 하는 말이 바이두가 전기차 제조업 진출 선언한 것은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 아폴로 플랫폼 자체 개발 이후로 다수 난관을 극복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리옌홍 CEO는, 그래서 바이두의 CEO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 모습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두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술과 제조를 융합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아폴로가 수행한 테스트는요, 차량 500대에 1800건의 특허권 취득, 테스트 주행거리
주행거리 600만 킬로미터, 베이징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관리, 합동클럽 최초로 T4 자율주행 허가증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은요, 여전히 상용화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익 창출까지도 더욱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는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중국 로컬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이두와 경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은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자동차 업체 간의 단기적 사업 협력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업체 간의 단기적 사업 협력이 필요할지에,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두가 주력 추진 중인 로보택시 사업도 순조롭지 않다. 자동차 업계에선 그렇게 큰 확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이든 자율주행 기술이든 하드웨어 부분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양이나 영미권의 언론에서는 바이두가 가진 AI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시장 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게 보지만, 다만 중국 내 언론에서는 하드웨어 부분, 바이두가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장악해 갈지에 대한 걱정적인 어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캐리우드에서 승산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캐리우드 아크투자 ETF가 바이두를 적극적 매집 나서는 모습에서 좀 좋게 볼 수 있고, 바이두와 지리자동차의 4년간 180억 위안 R&D 비용 투입해서 하드웨어 시스템 생태계 3위일체로 사업 제휴를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좋게 본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광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요, 스위란 펀시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중국 자동차 산업자문발전 수석 애널리스트인 이 자신광이라는 사람은요, 비록 곡절은 있었지만 2021년 바이두가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한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늦었지만 시작한 것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둔 것 같고요. 바이두가 앞으로 자율주행 아폴로 기술 충분히 발휘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에 서로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요, 인터넷 기술 대기업 바이두는 인공지능, 아폴로 자율주행, 샤오두 단말기, 그리고 바이두 2D, D2, 그래서 지도 등 핵심 기술 바탕으로 스마트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기술 바탕으로 하면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웨이는 아마 차량 제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두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甚至有人认为华为或许可以造车하고 바이두却很难成功.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바이두는 어렵고 화웨이는 그래도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 관계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로컬 쪽이 되겠죠. 5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이두의 전기차 사업 성공 확률을 50% 이하로 점쳤습니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볼 수 없는 게 모두 다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바이두 전기차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6%로 알리바바보다는 조금 웃돈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웨이 44%, 애플 31%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웨이 쪽을 더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 가진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관계자들은요, 바이두가 자동차 업계 내 발전 규율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68%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바이두가 지리자동차 합자회사에서 51% 지분으로 우위에 섰지만 명의상으로는 바이두가 지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지리자동차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연구의 한 엔지니어는요,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마트 전기차 모델에 대한 기준치, 설계 등 모든 부분은 바이두와 지리자동차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두는 스마트 차량 설계 관련한 연구 개발, 생산 제조,
그리고 판매 서비스 모든 그런 환경 등 모두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바이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이두가 지리자동차와 사업 제휴를 하더라도요, 차량 디자인, 설계, 서플라이 체인 관리, 유통망 운영 등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두가 베이징 자동차와 1년 반 정도 협업을 했었는데요.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쉬허이 전 회장은 화웨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 화웨이와 사업상 협력을 가장 긴밀히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바이두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리자동차는 현재 다임러 AG와 사업 제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하의 고급형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도, 이게 폴스타도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이니까 뭐 극지방의 별이고, 웨이모와 사업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볼보와 자율주행 기술 제휴를 했고요. 텐센트와도 스마트 조정석, 자율주행 등 관련해서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리자동차가 합종연행식으로 여러 회사들과 사업 제휴를 맺고 있고, 자신들의 자동차 업계에서 입지를 바탕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이두가 지분 51% 가진 합자회사 만들었다고 해서 우위에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가 이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기반한 자동차가 앞으로는 업계 내 공통된 인식으로 잡혀갈 것이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 체인저에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바이두가 축적해온 AI 자율주행 기술력이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서 바이두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본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바이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비평적으로 봤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바이두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글자는 크게 됐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는 분명히 대박 먹거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라서 여러 자동차 업체나 IT 업체들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은 잠재적 성장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되고 있고요. 신규 진입자를 경계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번 관찰했을 때 확인한 바로는 텐센트가 운영하는 텅신이라고 해서 텐센트의 언론을 보게 되면 완전 부정적으로 바이두에 대한 기사는 부정적인 어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기술 파괴력이 있다곤 해도 바이두는 자동차 경험은 전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지리자동차와 지배권 경쟁이 없을까, 그런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게 수년 내일지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캐시카우로 변모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사업의 지속성 이어질 수 있겠나, 다른 매출,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겠나, iQII라는 동영상 스트리밍에도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문에서 그래도 견조한 실적 보여줘야지만이 이렇게 전기자동차,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까지, 그것이 캐시카우까지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미권이나 뉴욕 주식시장에서 바이두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요. 중국 내의 언론에 중국 내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지속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그 흐름 따라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휘청했던 모습을 보면 바이두 주가도 잘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바이두 종목 투자하시고 이렇게 시장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 김경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